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 성상훈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발행인 및 기자님을 모시고 이 시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왜 모자 안 쓰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다른 데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바람에 모자를 안 쓰고 왔습니다. 그래. 예. 모자를 쓰니까 트레이드 마크가 없어져. 예. 지금 세계가 아주 정세가 급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를 다녀오시자마자 북한에서 또 사실은 인공지진인데 자연지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용천에서 열차 폭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외신들 보니까 모사드가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모사드나 CIA나 이런 팀들 그건 아닌 것 같아. 폭파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요? 예. 그 생각이죠? 그죠? 예. 네, 아닐 거예요. 걔네들이 예. 서형 실험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서형 실험을 만약의 경우에 했다 그러게 되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형 핵실험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핵 배낭에 들고 배낭에 메고 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워졌다고 봐야 되니까 아주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괌에다가 아니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말한 것처럼 태평양 상에 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배낭을 지어서 그죠. 제3 통로를 그죠. 경로를 통해서 예. 미국의 한복판에 그죠. 자극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미사일 날아오는 거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거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어선으로 이렇게 우리 서해안에 안개 꼈을 때 어선에다 실어가지고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폭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유엔 총회, 필요가 없나요? 유엔 총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갔을 때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첫날 오전에 했습니다. 예. 기조연 설교. 그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쟁쟁한 국가의 대통령들이 다 첫날 오전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셋째 날 오전에 했는데, 거기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통령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프리카 대통령. 예. 우리가 생소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왕이 중국의 외교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서 할 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참여를 받았는데 이거 국내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백날 떠들어 본들, 북한의 핵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본들, 그리고 유엔 연설하는 총회장에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가고 허공에 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북한 내무성 리용호 대사는 미국인데 가가지고 간땡이가 부었는지 미국 대통령을 엄청 욕하대요. 북한에서 그랬으면 바꿔놓고 그랬으면 이 사람은 국가 전복 기도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내일 다 죽을 놈들인데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요? 예. 리용호도 죽을 거야. 다 죽게 되겠죠. 지금 이번에 지금 문제가 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얼마나 실용적이냐, 예. 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실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중국, 남한, 예. 러시아 예. 여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워낙 뭐 북한하고 뭐 술망치안하면서 친하는 데니까. 그런데 이 지금 한국도 좀 뭐 요즘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니까. 한국은 통일부가 내년에 그 북한에 뭐 지원하기로 한 예산들, 비밀 예산들 이렇게 쭉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뭐 2천억 이상을 북한 과학시설 뭐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투자한다 뭐. 뭐요? 과학시설이요? 예. 그러니까 핵 개발하는데 돈 대주겠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력 있었죠.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니까 원자력을 개발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 우리나라도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개발하려고 했던 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 핵무기 개발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게 안 됐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가서 이제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고 나서 미국이 한국 보고 이제 그 폐기하라고 하니까 야 우리 다 폐기해서 해놓고 뒤에서는 이제 그냥 원자력 발전으로 상업용 발전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북한도 산업용 발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북한은 산업이 없는데 뭐 산업용 발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의 그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기술을 이렇게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한 많은 지원을 중국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중국을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까지 통일하려고 올라갔을 때 중국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단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보고 뭔가 해달라고 북한 핵을 제어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신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무슨 뉴스를 하나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북한하고 절대 거래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뭐 하고 한다 그래요. 아니 그 말은 그래 하는데 또 뒤에서 뭐 다 거래하고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역사책을 너무 안 보고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가 좀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한데 예.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북한하고 예. 밀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밀수가 많죠. 예. 이 밀수를 어떻게 통제해야지 진짜 통제가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밀수를 통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인하는 겁니다. 예. 방조를 하는 거죠. 예. 누가요? 중국이 방조하는 거죠, 묵시적으로. 예.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번 트윗에서 이렇게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로켓맨 잘 있냐? 평양의 그 주유소에는 이렇게 가스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들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RFA가 보도하기를 북한의 그 가스 주유소들의 기름값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북한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개인 주유소가 없어요. 다 국가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가격은 관계없고 나라에서 이 휘발유 공급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공급 카드를 갖고 가도 그러니까 뭐 양이 없으면 뭐 10리터 받게 됐는데 뭐 5리터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뭐 기름 떼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뭐 이런데 이제 간부들도 차를 타고 다니려면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뒷문으로 뺀단 말이에요. 뒷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꾸 이 거짓말을 하고 왜곡 보도를 하는 게 그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long gas line 퍼밍 in North Korea too bad.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북한에 그 사람들이 주유소에 가스 넣으려고 주유하려고 줄 서 있다. 참 안 됐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멍청한 기자들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 김정은이 잘 있냐? 네 친구 문재인 대통령한테 야 네 친구 김정은이 잘 있어? 야 네 저기 북한에다가 가스 라인 놓은 다음에 러시아 연결해 가스 라인 놓은 다음에 투베드 너 죽고 싶냐?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맨하탄에 갔을 때 뉴욕에 갔을 때 뭐 의정대가 안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한 명도 안 나왔죠. 미국 애들. 안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 의장대도 없었어요. 그 붉은 카펫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의전 요원들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완전히 그 빼곡하게 한국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미국 애들이 나왔다고요. 선글라스 끼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한 명도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의전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원래 안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원래가 아니고 너 오지 마라, 꼴보기 싫으니까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돌려서 하고 맨하탄에서 세 블럭을 걸어, 세 블럭이면 한 1.8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아주 인간적이라고. 좀 문재인이 인기가 많다고 막 인간적인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그럼 청와대 경호 라인들은 닭대가리들입니까? 막말로 대통령이 암살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청와대 경호팀도 주사파들인가요? 대통령은 대통령 차는요, 이 곡선 돌 때도, 커브길 돌 때도 속도를 안 줄입니다. 저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 블럭을 걸어갔다는 거는 미국이 너 까불면 죽을 수도 있어, 우리가 살려주는 거야, 이거를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번에 살아 돌아오신 게 참 다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로 청와대의 이 주사파 이 참모진들이 멍청한 거죠. 그 경고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학교 안 나왔다는 거죠. 대학교 안 나왔어요? 아니 대학교 나왔으면 우리가 머리를 생각하라고 다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샘플로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니 아니잖아요. 청와대까지 갔는데 대학교도 안 나오고 어떻게 가요? 아니 그 옛날에 뭐 주사파 북한 지령받고 주사파 운동한다고 내가 돌 던지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는 애들이 책은 언제 받겠습니까? 그거 공부를 안 했군요. 공부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해도 지금 못 알아먹는 거죠. 자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비원비가 폭격기가 지금 북한 상공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기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국군한테는 전혀 안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뉴욕에서 벌써 다 공조하기로 협조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죠. 네. 거짓말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보니까 청와대가 일요일날 24일인가 일요일날 NSC를 열었더만,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이나 휴가 간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 위협할 때는 휴가 가고, 미국이 북한 치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NSC 열고. 그럼 이 청와대는 지금 어떻게 어느 나라를 보호하는 청와대입니까? 북한을 위한 청와대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겠죠. 그렇게 믿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 리오모가 유엔 총회에서 쿠바하고 베네수엘라를 엄청 막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깎아내리고 일본을 또 막 깎아내리고 무슨 미국을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을 유엔에서 탈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야만 국가를 유엔에다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 이번 연설을 보면은 평창에 북한 자꾸 오라고 하는데, 북한이 오면은 어느 나라가 평창에 올림픽에 오겠냐고요. 급이 맞아야지 오지. 조폭이 하나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는데 같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평창 올림픽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뭘 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나한테 뭘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스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이번에 김정은이 이거를 미국한테 패스를 잘해가지고 한국은 싹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은 지금 한국을 한몫 단단히 잡는 대목입니다. 완전 지금 한 돈방석에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대통령이 멍청하니까는 지금 돈을 미국에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돈 갖다 줬어요? 아니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회가 40조인가 얼마 갖다 준다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근데 한거 문재인 아닙니까? 대통령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양산에 사저 팔아서 하는 건지 아니 미국에도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 또 한국에도 웬만한 사람들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박정희 대통령도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자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전을 빨리 종전시켜주는 대가로 미국한테 한미 상호 방위조약 도장 찍어라 그랬고,
야 우리가 여기서 소련을 막아주는 게 너희 나라 지켜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야 우리가 북한 막아주고 중국 막아주는 게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돈 가지고 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도장 찍고 2억 불 무상 원조 2억 불 갖고 와. 그리고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지 너희 지켜주지 않겠냐. 20개 사단 국군 20개 사단을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무기 갖고 와. 속된 말로 엄청나게 삥을 뜯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래 암살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미국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한 거는 베트남이 공업 국가가 아니고 농업 국가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철수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업 국가가 돼가지고 무기를 왕창 만들면은 이게 한국이 적화가 통일되면은 이 무기 시설들이 전부 다 공산권으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미국이 못 보낼 거야. 그 생각을 하고서 이 방위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려고 민간 자동차를 만들려고 자동차 공장을 지은 게 아니고 전차 만들고 장갑차 만들려고 그 공장을 지은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소련 막아줄 테니까 돈 가지고 와 지원해줘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뜯어먹은 게 이승만과 박정희의 외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배웠으면은 중국하고 북한 막아줄게 야 돈 갖고 와 해가지고 뭐 한 100조 200조 이렇게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날려먹고 있는 거죠. 갖다 줬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인도 모리 총리한테 가가지고 완전히 저기 끌어안고 난리 부르스를 친 다음에 그거 다 지금 잠수함 팔아먹고 지금 경제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달려가야지. 강경화 영어 잘한다면서요. 근데 영어 감비아 같은. 감비아 외교장관을 왜 만납니까? 그 나라 저기 주요 무역 수출품이 땅콩인데. 땅콩 라면만 먹다가 이제 라면이 질려서 땅콩 먹으려고 그러나? 땅콩 북한에 수출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하려고 만났나요? 당장 아니 지금 여기에 땅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일본, 미국 그리고 저기 인도 외무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지금 악수하고 지금 서로 협력하자고 난리인데 강경화는 뭐 하고 있냐고요? 그하지만은 그 대통령 연설할 때 가방 싸고 있더만. 아 그래요? 그것도 다 잡혔어요 카메라에. 연설할 때 가방을 싸요?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듣지도 않고 막 가방 싸고 짐 싸고 막 이거 있더만은. 그 카메라에 다 잡혔다고 안 잡힐 것 같아요. 그 감비아는 예. 북한하고 엄청 친한 나라예요. 그 모르겠습니다. 북한하고 친한 건 모르겠는데. 아니 북한하고 오늘 친한 나라라고요. 지금 그 외교장관이 가가지고 만날 사람들은 그 미국 장관들 미국의 뭐 이런 관계자들 만나야 되는데 미국 지금 신문에 났잖아요. 미국 가서 만날 사람이 없다고. 아 그래요? 예. 이게 그 감비아가 아프리카잖아요. 예. 여기 그 대통령이 북한에 맨날 왔어요. 그 대통령이 돈 다 떼먹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국가적 파산 지경인데 거기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무슨 그 이야기 합니까? 그래요? 예. 그때 그 감비아 대통령 아마 자녀들도 평양에 휴가 가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그 감비아 그 대통령 얘기를 거의 뭐 매일거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북한 그 미국 가가지고 뭐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 엄청나게 뭐 잘한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는데 첫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 오전입니다. 그 셋째 날 오전에 연설한 국가들 쭉 보시면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 뭐 가몽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세르비아 세르비아? 뭐 하여튼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 하이틴가 뭐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뭐 뒤에는 보니까 중국 왕이 외교장관이 이렇게 연설하더라고. 그러니까 급이 안 맞는 데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나마도 연설할 때 보니 자리가 텅텅 비었다는 거죠. 거의 없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왜 언론에 그런 거 안 나오냐고. 그쵸. 그럼 몇 빠지는데 연설할 때. 그죠? 아니 막말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들도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는 거 안 듣고 다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왜 언론에 그런 건 안 나오냐고. 이게 맞아요. 이게 세네갈하고 그때 이렇게 예. 막 해가지고 감비아 대통령 이게 북한이 여기 많이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북한하고 친한 나라만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를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도로 달려가야 되는데 왜 인도를 못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친중 정권 아닙니까? 그 예.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인도하고 가서 협력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못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 가스를 뭐 북한 통해 가지고 한국 갖고 오겠다. 그러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예, 문재인 그렇죠, 정권이. 그렇죠. 그거 정말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롱 가스 라인 포밍 인 노스 코리아 투 배드 까불지 마라 이놈 새끼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예. 북한에 뭐 주유소에 뭐 줄이 길게 있다. 그 무슨 그런 황당한 이야기. 근데 진짜 외교부 장관이 감비아를 간 것은 조금 생뚱맞네요. 그러니까 뭐 감비아를 간 건 아니고 외부 장관을 만났다. 그러니까 외부 장관을 만난 게 만날 사람이 하도 많은데 왜 감비아를 만나요? 미국에 있는 인사들은 안 만나주니까.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안 만나주고 일본도 안 만나주고 뭐 이러니까 뭐 감비아 만나가야겠습니까? 아니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쁘잖아요. 이제 외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여자를 비하해요? 왜냐면 강경화 장관이 엄청 얼굴이 이쁘게 생기고 머리도 하얘가지고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남자들이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외교라는 건요. 외교를 하다 보면 이 합법과 불법, 탈법, 뭐 살인 이런 게 막 비일비재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뒷거래 돼야 되고 술도 엄청나게 마셔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초인적인 힘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통역관 출신 아닙니까? 단순하게 통역하고 유엔에서 그냥 사무직으로 사무 보다가 그 사무는 그냥 단순하게 정해진 것만 하는 거죠. 외교라는 거는 협박도 해야 되고 공갈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글로벌 사기꾼이 비즈니스지. 그지. 그럼 비즈니스 하려면 국가 비즈니스고 예, 기업에서 하는 거는 영업부장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니 기업의 영업부장들 가보십시오. 맞아요. 어디 출장 가면 술 안 마십니까? 죽으라고 술 마신다고. 그게 다 밑바탕에 깔리고 그 정도 체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외교부 장관은 국가의 영업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체력이 돼야 되고 이게 머리도 빨빨 돌아가고 권모술수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순수하죠, 사실은요. 권모술수는 잘 못한다고. 그러게요. 예. 아이고,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이게 어둡습니다.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갖다가 제거하지 않으면은 끝이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우리가 참 슬픈 게 트럼프 대통령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고 이렇게 바지가랭이를 붙잡아야 된다는 이 현실이 참 슬퍼요. 참 그리고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문구로 소리 문재인 대통령 뭐 지지 세력들 문재인 대통령 좀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댓글을 달라고 뭐 좋은 댓글 달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건 적폐 아니에요? 그게 적폐라고 적폐. 아니 왜냐면 블랙리스트 이거 지금 댓글 때문에 원세훈은 지금 몇 번이나 원세훈 전 구속원장은 몇 번이나 지금 감옥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과거 거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뭐 바다 이야기 수사나 뭡니까 아니 옛날에 그런 거 다 해야지 다시. 노무현 대통령 대선할 때도 댓글 엄청 달았잖아요. 그때도 다 댓글 달고 그러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인가 받은 거 그거 다시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댓글로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아니에요? 먼저? 근데 이거 그런데 문재인은 왜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적폐 아니에요? 적폐? 그러니까 지금 국정은 댓글 사건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사실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기무사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기무사도 보니까는 축소 그 다음에 해체더만.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보기에는 간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시스가 한국에 안 들어와 있다고 내가 볼 때 이미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잠복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데 막 유튜브에 보게 되면 평양 방송을 그대로 해주고
나와서 뭐 평양을 있는 대로 찬양하고 그죠, 예. 북한의 노동신문 있잖아요. 예. 그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안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북한이나 이 테러리스트들이 막 지금 막막 들어와도 국정원이 지금 무력화되고 지금 군의 방첩 담당하는 기무사가 무력화되고 경찰도 무력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잡아낸다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서울에서 테러가 나가지고 누군가 죽었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 아무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백남기 씨 같이 사망되면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는 게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데 어디 저기 청와대나 어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당사에 떨어지면 상관없어요. 걔들이 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애꿎은 국민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게요. 아유, 빨리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 기자님께서 예. 이런 그 진실을 예. 팩트, 말 그대로 팩트를 예. 잘 전달해서 지금 그 뭐랄까 미멍에 쌓여있는 예. 이게 지금 꿈속에 헤매고 있는 이 뭐 70% 지지한다는 그 국민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빨리 세상을 알아야 되겠는데. 예. 아니 그것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거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좀 불리한 질문 불리한 답을 하면은 전화를 딱 끊어버린다고 기사 났더만요. 그것도.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예. 전화 받았대요. 문재인 지지하냐 그래서 안 지지하냐 그랬더니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지지율 조사가 그 따위가 있냐고.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국 언론 보지 마시고요. CNN 그 케이블 TV 다신 분들 집에 다 돌리면 CNN 외국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 방송 보시면요. 이해란 TV도 많이 보시고. 예. 계속 지금 북한 폭격한다고 저기 뭐 US 아미 뭐 스탠바이 뭐 노스코리아 어택 뭐 이래가 계속 자막이 뜨고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예. 실시간으로 좀 기사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해란 TV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이해란 TV 거짓말 안 합니다. 저희들은 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기 주목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지금 별로 잘 안 늘어나요. 올해까지 10,000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0 얼마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분발해 주시고 이 약관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전화가 많이 와서요. 우리가 그 25일까지였는데 택배회사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2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통일약과 지금 선물하셔야 되는데 아직 몰라서 주문을 못 하셨다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27일까지 택배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시청자들의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틀을 더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6, 27까지 약과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과는 우리 또 송상훈 글로벌 디펜스 뉴스 발행인 기자님께 수석 면접 보내시라고 선물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만 받아요. 팔으세요. 약간 꽝 해야겠습니다. 약간 꽝. 아니,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 너무 불편해요? 아니요. 그 말, 하여튼 요거 맛있으니까요. 이거 좀 많이 하시고. 죄송해요. 그리고 저기. 돈 많이 벌면 좀 드릴게요. 예. 김정은이 빨리 죽으라고, 추석 때 빨리 죽으라고, 추석날 제사 지내면 되겠네, 김정은. 네, 예. 그러네요. 그 빨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래도 이제 우리 송상훈 기자님께서 나오시면 시청률이 쫙 올라요. 예. 제가 막말을 많이 해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송상훈 기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너무 욕을 하셔가지고 좀 제가 옆에 앉아있는데 미안해요 그랬더니 에이 요즘은 그 정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간에 기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상훈 기자님께서는 사실 상당히 점잖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막말 같은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께 그 기쁨을 드리기